네, 시장 전반의 흐름이 상당히 훈훈합니다. 일간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일간 종가를 비트코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만 7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고, 주요 알트들의 흐름도 사실 괜찮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주변에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저항을 확인하면서도 꾸준히 저항 돌파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건강한 흐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10만 7천 달러에서 8천 달러 순조롭게 나아가면서 올타임 하이 뚫어내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어쩌면 기대하기에는 이번 주, 다음 주, 요 정도 기간 안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64%를 뚫고 올라서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의 힘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구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모멘텀을 확인해 주면서 신고가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서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이런 상승 뒤에 숨은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또 찍어버렸습니다. 또 10만 7천 달러에서 10만 8천 달러 구간에는 12억 달러 규모의 숏포지션이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곧 이 구간을 뚫고 올라서게 되면 대규모 숏스퀴즈가 촉발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5월 18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몇 차례에 걸쳐서 10만 7천 달러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레버리지 포지션 규모가 워낙 커서 일단 한번 뚫리기만 하면 새로운 사상 최고가로의 도약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이 폭발적인 스프링처럼 꽤 팽팽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관과 정책 지원이라는 든든한 축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가운데 하나인 블랙스톤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지분 보유를 공시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거대 운용사인데, 해당 공시를 통해서 5월 20일자 SEC 서류에다가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23,094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블랙스톤 포트폴리오의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익스포저가 포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점차 주류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아주 많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움직임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이 순항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서 하원 표결까지 거쳤고,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서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2차 심의를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고, 전문가들은 최종 통과까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뉴햄프셔에 이어서 텍사스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에서 주 단위 비트코인 비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펀더멘털 전환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전망도 연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이
최고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대담한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책 지원과 기관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이 2025년 말에 20만 달러, 2026년에 30만 달러, 2027년에 40만 달러를 거쳐서 2028년에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은 기관 수요에 기반한 장기 호황 사이클,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개인 투기 자산을 넘어서 국가와 기관의 자산으로 격상되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제도권 편입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사이클성 랠리를 넘어서 금융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그럴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플래그 패턴, 지금 이더리움 패턴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건데 강한 상승 추세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깃발 패턴 형태의 조정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강세 지속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900달러 부근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2730달러까지 이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2400달러에서 2750달러 구간 안에서 이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에서 이제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서게 되면 이전 기대만큼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 분석 지표들도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이 2600달러의 핵심 저항선을 뚫고 안착할 경우에 앞서 언급한 불플래그 패턴의 기대 높이만큼 추가 상승해서 대략 3600달러 부근까지 목표 가격이 열릴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2500달러 안팎에서 저항대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뚫어내면 3000달러에서 3100달러대 다음 저항 구간을 향해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또 20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조정 구간의 하단을 받쳐주고 있고 RSI도 과매수 영역에서 한풀 식어서 이 새로운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런 기술적 패턴이 상방 돌파로 확인된다라면 이더리움은 중기적으로 상당한 모멘텀을 얻으면서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상승 시그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옵션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6,000달러에 도달할 것에 베팅하는 대규모 계약이 포착됐는데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은 OTC 블록딜을 통해서 2025년 12월 만기 3,500달러 콜옵션을 매수하고 동시에 6,000달러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불콜 스프레드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려 3만 계약 규모로 체결된 이 거래에 투입된 초기 프리미엄만 7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 이더리움 가격이 6,000달러 근처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불콜 스프레드 전략은 이더리움 가격이 3,600달러 위에서 마감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6,000달러까지 상승하면 최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말에 이더리움이 6,000달러에 근접한다면 이 옵션 투자자들은 제한된 손실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과감한 베팅이 실제로 등장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어떤 낙관론이 상당하구나, 빡세구나 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 그리고 스테이킹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율성과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더리움 ETF 출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스테이킹 리워드까지 제공하는 현물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라면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미 절반의 앞길을 닦았다라면 이제 이더리움이 뒤이어서 따라잡을 차례다, 이런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요컨대 기술적 지표, 파생상품 동향, 그리고 네트워크 펀더멘털까지 세 박자가 맞물리며 이더리움은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리플 XRP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소송 등 악재로 부진했던 XRP지만 이제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컴백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미국 CME 선물 시장 상장 소식인데, XRP는 CME의 신규 선물 상품으로 상장돼서 첫날부터 1,9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기관 참여자들이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서 XRP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건 이 같은 수치가 CME에서 지난 3월에 출시됐던 솔라나 선물이 데뷔 당일날 올린 거래량 1230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규모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단연 이 최고 수준의 데뷔전을 치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XRP에 대한 초기 수요와 관심이 뜨겁다라는 방증이고,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기관 포트폴리오에 본격 편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기분이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XRP는 새로운 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명 전략가인 리얼비전 그룹의 라울 팔은 최근 XRP의 주간 차트에 대형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작년 말부터 이어진 랠리 이후에 긴 기간 깃발령 조정이 진행됐고 이제 돌파 시도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라울팔의 설명을 보면 XRP가 주간 기준으로 2.6달러 저항선을 명확하게 돌파할 경우 이전 상승폭을 고려한 잠재적인 목표 가격으로 5.5달러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3달러 전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대비 2배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은 가능성일 뿐이지만 라울팔은 XRP 차트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XRP의 회의적이었던 이 사람조차도 입장을 바꿀 정도라면 기술 차트가 시사하는 바도 약간 무시하기만은 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의 펀더멘털,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아랍에미리트의 잔드 뱅크와 핀테크 기업 마모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플이 올해 3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획득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건데, 해당 라이선스를 통해서 리플은 중동에서 은행, 핀테크 대상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잔드뱅크와 마모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플랫폼에 참여해서 실시간 저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인데, 리플사에 따르면 현재 자사의 결제망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동시에 가동되고 있고 누적 7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결제에서는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해서 송금 유동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번 아랍에미리트 파트너십 역시 XRP 실제 사용 사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글로벌 금융 인프라 속에서 XRP가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XRP 투자자들에게 남은 변수는 규제 리스크일 겁니다. 미국 SEC와의 소송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한두 달 안에 공식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은행들과의 제휴나 파생상품 같은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전환과 또 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전환,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 대장급으로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 자산 모두가 동시에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고유한 방향으로 발전해온 새 프로젝트가 비슷한 시기에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단순한 개별 호재의 합을 넘어서 시장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글로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웹3 시대의 플랫폼으로서 기술, 투자 양면에서 비약을 준비하고 있고 XRP는 국제결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실사용과 투기 수요 모두를 흡수하면서 부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한 그런 시작점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 2022년의 혹한기를 견디고 나서 지금 이 시장에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가오는 폭풍 성장의 시기에서 그 보상을 제대로 거둘 그런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늘 조정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따르지만 구조적인 전환기에는 위험보다는 기회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늦게 유입돼서 포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 빡세게 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나만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와 분석이 구독자분들의 판단에 있어서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출간된 크립토 디톡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